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개월간 시행할 미국의 단기 통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네소타에 이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콜로라도주에 대한 웰페어 지원금 10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추방 작전이 웰페어 사기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미네소타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9개 여행 금지국 출신들의 이민 수속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며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가능해질 때까지 수개월간 미국의 최고 지휘부로 구성된 감독 통치팀이 직접 운영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와 관련해 야당 후보를 새로운 지도자로 지지하는 대신 현재 임시 대통령이 미국에 협력하면 석유시설 재건 등을 모색할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수개월간 시행할 베네수엘라 단기 통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수개월간 미국이 더 많이 개입해 통치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건강을 되찾게 간호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시행할 수개월간의 단기 통치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의 새 선거 실시와 정권 이양에는 적어도 수개월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그때까지 미국이 더 많이 개입해 사실상 통치하게 될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는 다음 달 안에 선거를 치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베네수엘라 통치를 위해 자신이 최고 책임을 맡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하게 될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주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팀장으로 사실상 베네수엘라 총독으로 불리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책임자는 바로 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베네수엘라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여야 후보 중에 특정하지 않는 대신에 친미 정책을 펴는 새 정권을 세운 후에 석유시설 재건과 생산 확대, 나아가 세계 제1의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 석유자원 확보에 협력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의 행보를 주시하며 마쿠에서 미국과의 협력 여부를 타진하는 대신에 또 다른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듯 야권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여사나 곤잘레스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느냐,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고 있는 국방내무장관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차기 정권의 향방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단계 조치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정부가 대규모 복지 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콜로라도 등 민주당 5개 주에 대한 웰페어 지원금 10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주에서는 빈곤층 현금 지원, 차일드 케어 보육 등 소셜 서비스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 보육시설 등 사회 서비스 지원금을 횡령한 사기 혐의로 미네소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다른 민주당 주 지역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미네소타는 물론 일리노이,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민주당 5개 주에 대한 웰페어 연방 지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동결한 연방 자금은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인 70억 달러는 TANF로 불리는 빈곤가정 현금 보조로 나타났습니다. 극빈층에게는 현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TANF가 대표적인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24억 달러는 5개 주에 있는 차일드 케어, 보육시설에 지원되던 연방 지원금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8억 7천만 달러는 주로 위험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보건복지부는 미네소타에 대해선 데이케어 센터 지원금 1억 8,500만 달러를 중지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 내려보낸 18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90억 달러가 횡령 사기로 증발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는 FBI 연방수사국,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등 연방수사요원들이 총 출동해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수사 결과 이미 90여 명을 횡령 등 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다수인 85명은 이주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소말리아계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수사나 조사 결과 횡령과 사기에 개입된 소말리아계 등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기화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90여 가지의 웰페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연방과 지역에서 연간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인 TANF와 SSI, 그리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인 스냅,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칩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웰페어 혜택은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영주권자들도 그린카드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이 웰페어 사기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미네소타에 2,000명 이상 투입해 대대적인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10,000명을 충원한 이민세관 집행국은 추방관리 1,500명과 특별수사요원 600명을 미네소타에 투입하고 국경 순찰대원도 200여 명 별도로 투입해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새해벽부터 3배 이상 강화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체포 추방 작전이 웰페어 사기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미네소타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나 새로 뽑아 이민 단속 요원들을 6,000명에서 14,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강한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미네소타에만 2,000명 이상 한꺼번에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스에서 체포 추방을 전담하고 있는 2하로 추방관들이 1,500명이고 일터급습을 전담하고 있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요원들이 600명으로 이를 합해 2,100명이나 미네소타에 투입됩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2,000명이나 한 지역에 투입되는 체포 추방 작전은 사실상 처음으로 트럼프 2기의 둘째인 2026년 새해에는 첫 해보다 3배 이상 강력해지는 체포 추방 작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10,000명 모집에 22만 명이나 움집했고 그중에서 18,000명이나 잡오퍼를 보냈는데 이들 중에 6주 내지 8주 훈련을 마친 요원들부터 새해 1월에 일선에 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거리 보비노 광역팀장이 이끄는 국경순찰대는 250명이 한 팀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럿트, 뉴올리언스에 이어 다시 시카고에 나타난 데 이어 미네소타에서도 선봉에 설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국경순찰대는 작전 지역을 국경 반경 100마일 안에서 연안 100마일 안으로 변경해 대도시들을 모두 작전 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경순찰대는 작전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할 수 있고 얼굴 생김새나 언어 사용만으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면 연행할 수 있어 아이스보다 훨씬 강경한 단속을 펼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벽부터 미네소타에서 한꺼번에 2,000명 이상 대거 투입해 초대형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려는 것은 연방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횡령 사기 수사와 조사에 맞춰 관련 이민자들의 이민 신분을 박탈하고 추방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네소타에서는 차일드 케어 등 웰페어와 소셜 서비스 연방 지원금이 180억 달러 중 절반인 90억 달러나 횡령 사기로 사라진 것으로 의심돼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여 명이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부분인 85명이 이곳에 몰려 살고 있는 소말리아계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에만 8만 내지 10만 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소말리아계는 거의 대부분 미국서 태어난 출생시민권자이거나 기화시민권자이고 영주권자들이어서 불법 체류자들은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 초대형 체포 추방작전에서 체포되는 소말리아계 영주권자들과 기화 시민권자들에 대해 이번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면 물론이고 다른 형사범죄 사실이 포착되면 그린카드나 기화 시민권을 박탈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둘째 해인 2026년 새해에는 이번 미네소타 작전과 같이 한꺼번에 2,000명 이상 투입해 3배 이상 강력한 체포 추방 작전을 주별 대도시별로 잇따라 전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 나라 출신들의 비자와 입국, 영주권과 시민권 선서 등 모든 이민 수속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민 수속의 전면 중단 조치로 여행 금지 39개국에서는 1년에 43만 명의 미국 이민이 막히게 될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가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출신의 주 방위군 총격 사태를 계기로 여행 금지국은 19개국에서 39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국가 출신들에 대해선 비자와 입국,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수속을 전면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39개국 출신들 중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가 되려는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인터뷰나 시민권 선서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십만 명을 대리해 200명의 원고들이 보스턴 소재 연방법원에 모든 이민 수속 중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이익에 위배되는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민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여행 금지 39개국 출신들에 대해 외국에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차단하고 미국 내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이민 수속을 중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국가 출신들에 대해선 미국 내에서 접수한 피난민 신청, 워크퍼밋 발급, 비자 갱신, 영주권 심사, 귀화 시민권 선서식을 모두 중단하고 있습니다. 케이토 연구소가 최근 추산한 바에 따르면 여행 금지 39개국 출신들에 대한 모든 이민 수속 중단으로 1년에 43만 명의 발이 묶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만 명 중에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12만 6,300명이고 영주권자들은 30만 4,100명에 달할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이 중단 조치가 장기화되면 트럼프 2기 남은 3년 동안 누적으로 비이민 비자 37만 8,900명과 영주권 91만 2,400명을 합해 129만 명이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케이토 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 1년에 4만 명, 3년 동안 13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바 출신들은 1년에 2만 5천 명, 3년 동안 7만 5천 명이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이지리아 출신들은 1년에 1만 1,000명, 3년간 3만 2천 명의 이민이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멘 출신들은 1년 8,800명, 3년간 2만 6천 명이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란 출신들은 1년 7천 명, 3년간 2만 명의 이민이 막히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연내 1%포인트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연준이 이미 3차례 금리를 내린 가운데 추가 인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6일 연내 1%포인트를 넘는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이사가 공개 인터뷰에서 이처럼 공격적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마이런 이사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해 명백히 긴축적이며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00bp, 즉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가 정당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0.25%포인트 단위 인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 목표치인 2%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금리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동시에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한해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될 경우 성장 전망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런 이사는 지속적으로 0.25%포인트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며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경기 둔화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면 보다 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마이런 이사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배경과도 맞물려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경제참모로 활동한 인물로 트럼프 진영이 강조해온 저금리, 경기 부양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임기 문제입니다. 마이런 이사의 연준 이사 임기는 이달 31일까지로 조기 사임한 전임 이사의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연임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발언은 연준 내부 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성장과 고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섣부른 금리 인하는 물가 불안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런 이사의 발언은 연준이 올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